여러분들 혹시 주식 바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증권가 최고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뉴욕 월가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닥은 모르지만 바닥권에서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결론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바닥은 점을 쳐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구간을 보고 사시면 됩니다. 둘째,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저수지 투자법입니다. 여유 자금을 저수지에 미리 채워 두십시오. 그리고 가뭄이 오게 되면 3번에 나눠서 물을 댑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지난 100년의 미국 증권시장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은행과 뉴욕 월가를 거쳐서 지금은 대학에서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고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요, 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폭락장에서는 들리는 뉴스가 전부 무섭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더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지는데 그 한가운데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판단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미리 정해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이 나 대신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지수부터 갑니다. 바닥을 알려주는 기준선 딱 3개입니다. 지금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3개의 숫자만큼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빠졌다. 이건요, 약세장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걸 1차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폭락권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2차 가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이상 빠졌다. 이건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급위기 상황입니다. 3차 가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준선이 진짜 믿을만한 건지 미국 증시 100년 역사를 놓고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가뭄 마이너스 20% 기준선부터 보겠습니다. 1928년 이후에 미국 S&P 500이요, 마이너스 20% 넘게 빠진 약세장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요? 무려 27번입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3년 반에 한 번꼴로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7번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지수 기준으로요, 전부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27번 중에 27번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선입니다. 2차 가뭄인데요, 마이너스 30% 하락입니다. 이 선을 지나간 폭락들 굉장히 많죠?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이때 마이너스 34%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무려 마이너스 57%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34%였습니다. 전부 다 이 마이너스 30% 선을 뚫고 내려갔던 위기들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신고가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준선인데요. 3차 가뭄, 즉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드문 경우인데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1973년 5.16 그때요,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49%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 멀리 1929년 대공황 때는 마이너스 무려 86%까지 갔습니다. 이런 급의 위기는 대략 10년에서 또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곧 평생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이런 기회를 서너 번은 만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구간에서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과실을 가장 크게 가져간 사람들이 된 거죠. 실제로 약세장이 바닥을 찍고 난 뒤에 12개월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요, 40%가 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숨기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약세장의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3에서요, 35% 사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이너스 20% 기준선에서 여러분이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 게 오히려 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마이너스 20%에서 더 떨어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요, 한 번에 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더 큰 하락 시기를 염두에 두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사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6월 22일 9,114로요, 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죠. 그런데 7월 20일 종가 기준으로는 6,516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28.5%가 빠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건데요. 이날 하루만 해도 4.5%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자, 그럼 저수지 투자법 기준으로 보면 1차 가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고 지금은 2차 가뭄 마이너스 30% 기준선 바로 코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기준선 마이너스 20, 30, 40 이걸 코스피에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코스피 40년 역사를 쭉 놓고 보면 떨어질 때의 체급이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 때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몇 %나 빠졌을까요? 무려요, 마이너스 75%입니다. 1145였던 지수가요, 277까지 크게 떨어진 거죠.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 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요, 마이너스 57%였고요.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도 마이너스 35%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보이시죠?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30%면 역사적 폭락권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위기 때마다 마이너스 40% 또 50%를 뚫고 내려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체급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IMF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코스피는 결국 단 한 번의 예외 없이요,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만 한 게 아니라요,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다만 미국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저수지는 기준선을 미국보다 한 단계 더 깊게 잡습니다. 먼저 코스피 1차 가뭄은 마이너스 30%입니다. 미국 같으면 역사적 폭락권이지만요, 코스피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이때 저수지에 담아둔 물에 30%를 넣습니다. 거기서 더 빠져서 마이너스 45%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가 코스피 2차 가뭄입니다. 코로나급 위기인데요. 이때 저수지에 들어있는 40%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5% 이상 빠지게 되면 이건 IMF 금융위기급입니다. 코스피 3차 가뭄이죠. 이때 저수지에 마지막 남아있는 30%를 넣는 겁니다. 정리하면 30, 45, 55 기준선에 30과 40, 30 배분, 이게 코스피 저수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국과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 건데요. 미국 저수지는 배분 비중이 40, 40, 20으로 앞에 무게가 실려 있죠. 그런데 코스피는 저수지 비중을 30, 40, 30 이렇게 뒤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보셨던 역사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는 깊게 빠지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실탄을 다 써버리면 정작 마이너스 55%라고 하는 진짜 바닥권이 왔을 때는요, 빈손으로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탄을 아껴뒀다가 10년에 한 번 오는 그 바닥권에서 제대로 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코스피는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7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28.5% 빠졌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계산하면 무려 30%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1차 가뭄 기준선인 마이너스 30% 바로 그 선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목 추천 또 매수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어놓은 그 기준선에 지수가 지금 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정해둔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워둔 분과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은 3년 뒤 두 분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미국 지수를 기준으로 저수지 투자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이 저수지 투자법, 이 방법의 이력을 말씀드리면은요, 저수지 투자법은 제가 20년 전부터 출간한 저서와 또 강의에서 꾸준히 이야기해온 방법입니다. 어제 오늘 폭락장을 보고 급조한 게 아니라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다듬어온 방법이라는 거죠. 참고로 현재는 특허 출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수지부터 만듭니다. 저수지가 뭔가 하면 여유 자금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생활비 절대 아닙니다. 3년 안에 쓸 돈 그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잠이 오는 돈, 이게 저수지에 담을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뭘 하느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매달 적립식으로 지수 ETF를 사는 거죠. 그리고 저수지에 있는 물은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킹형 통장이나 단기채에 넣어두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물이 마르지 않게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시장에 가뭄이 옵니다. 1차 가뭄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를 터치했습니다. 이때 저수지에 들어있는 돈 40%를 내보내는 거죠. 3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1,2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때 지수 ETF를 추가 매수하는 거죠. 만약 거기서 더 빠져서 마이너스 30%가 빠지게 되면 이때는 2차 가뭄입니다. 이때 또 40%인 1,200만 원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 이상이 빠져서 3차 가뭄까지 왔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20% 6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600만 원은요, 10년에 한 번 오는 바겐세일에 쓰려고 아껴둔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수지에서 내보낼 돈의 비중을 40, 40, 20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0%는요, 역사적으로 3년 반에 한 번꼴 오는 손님입니다. 아주 자주 오는 하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락장이 좋다고 물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진짜 폭락이 왔을 때 빈손으로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넘게 물이 저수지에서 썩어버리죠. 기회비용이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0, 40, 20 비중입니다. 자주 오는 구간에는 두텁게 매수하고요, 또 드물게 오는 구간에는 마지막 실탄을 남겨두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라 확률에 맞춘 배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질문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이너스 20%에서 사자마자 시장이 반등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돈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걱정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 원은 이미 남들보다 20%싼 가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 1,800만 원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저수지에서 다음 가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뭄은 반드시 또 오게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수지의 물은 쓰지 못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저수지 투자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째, 개별 주식 종목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이나 또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장세에서 언제나 전부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시장 전체, 그러니까 지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별 주식은 마이너스 40%에서 멈추지 않고 마이너스 90%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아예 상장 폐지로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개별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돌아와도요, 개별 종목은 영영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물은 반드시 시장 전체를 담는 지수 ETF에만 돼야 합니다. 둘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 때는 5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던 겁니다. 2008년은 4년, 그리고 닷컴 버블은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요, 1989년 고점을 되찾는데 무려 34년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투자법 전략에는 조건이 두 개가 붙습니다. 하나는 미국처럼 기업 이익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둘, 최소 5년 이상 안 쓸 돈만 저수지에 넣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수지 투자 전략은 먹히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비를 저수지에 넣으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40% 10년에 한 번 오는 바닥에서 용기 있게 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완벽한 투자였는데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해집니다. 병원비가 됐든 자녀 결혼이든 사업 자금이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닥에서 팔고 나오는 거죠. 아쉽게도 이렇게 되면 역사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내 인생 최악의 매도 타이밍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첫째, 바닥은 맞추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나눠서 삽니다. 미국 지수는 마이너스 20, 30, 40이고요. 우리 코스피는 더 깊게 가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30, 45, 55. 이 기준선만 기억하십시오. 둘째, 저수지를 만드십시오. 여유 자금을 미국은 40, 40, 20으로 하고요. 코스피는 30, 40, 30으로 나눠 두는 겁니다. 기준선에 닿으면 감정을 빼시고 기계적으로 물을 대는 겁니다. 셋째, 대상은 시장 전체를 담는 지수 ETF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돈은 5년 이상 안 쓸 돈만 넣어 두시고요. 이 두 가지가 깨지면 전략도 깨집니다. 여러분, 폭락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 있는 사람에게 가뭄은 재앙이 아니라 1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안내해 드립니다. 8월 9일하고 8월 15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평생 월급 만들기 무료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은 큰 그림이고요.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답은 강연장에서 훨씬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 신청은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노후 월급 고민되시는 분 꼭 오셔서요.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귀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